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계열 종목인 이노베이션이 작년도에 55억 영업 손실을 거뒀다는 이제 공시가 나왔고요. 자, 계열 종목인 또 바이오스텝은 200억 규모의 3호 12 발행, 전환사채 발행 관련되는 공시도 한번 살펴봐 드립니다. 자, 그리고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관련되어서는 어제 이제 3년 만에 흑자 전환 관련되는 이제 기사와 내용을 살펴드렸는데, 어제 유튜브 영상에서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제 올려드렸던 이제 10년 동안의 이제 재무제표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이 HLB 제약이 아니라 HLB 제넥스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조금 이상하다 싶었는데 나중에 좀 확인해 보니까 이게 HLB 제넥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잘못됐음을 이제 다시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그래서 HLB 제약의 어떤 이제 그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매출액이 작년도에 1371억. 그러니까 그 본래 이제 시트리의 김한주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80대 초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19년도, 2020년도에 시트리가 이제 메디포럼 쪽으로 가게 되고 메디포럼 쪽에서 HLB 쪽으로 이제 넘어오는 어떤 과정이었죠. 그래서 이전에 이제 매출액 단 보면 이제 170억, 그러니까 500억이 안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도 한 400억이고 이후에 이제 600억에서 작년도에 1300억이니까 2020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3배 이상 매출액은 증가되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관비가 이제 꾸준히 이전보다는 증가되었다는 말 자체는 굉장히 이제 마케팅에도 비용을 많이 좀 들어갔던 부분들이고, 이전에도 보면 이제 2015년도, 2017년도, 18년도 성과는 이렇게 많이 못 내었죠. 그래서 2019년도부터 이제 영업이익 관련되는 플러스를 유지하다가 HLB 쪽에 들어오면서 이제 판관비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영업이익은 적자 흐름들을 보여줬다가 3년 만에 이 흑자 전환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는 이유가 이제 오늘 기사가 좀 되었던 부분을 좀 살펴봐 드리면 3년 만에 흑자 전환입니다. 전문의약품은 이제 일반의약품은 이제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살 수 있는 감기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의약품이고,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을 통해서 원내나 이제 원에 이제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가지고 와서 이제 구할 수 있는 게 전문의약품이죠. 그래서 전문의약품의 제조 원가 절감이 호실적으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원가가 떨어지면 판매가가 고정적이어도 이제 이익이 올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지난해 이제 영업이익이 한 10억가량 되면서 3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매출액은 이제 0.8% 증가했는데 순이익은 한 20억 정도. 그래서 사품은멸 손익구조 개선과 비용, 원가 절감이 주력이었다. 그래서 2023년도부터 타사의 위탁 생산을 맡겨온 전문의약품에 대해서 자체 생산 전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제 외부에다 맡기면 이제 수수료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래 이제 남양주 공장하고 그 다음에 인수했던 항남 공장이 이제 남양주 공장보다 3배 정도의 캐파를 가지고 있고, 작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자사 생산에 들어가서 제조 원가가 이제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그 다음에 이제 세파 클럽 캡슐이 원예 처방 매출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린 프로폴리스, 이런 건강케어 제품을 새롭게 출시하는 형태. 올해는 지금까지 다져온 매출을 기반으로 해서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개발. 요게 이제 엘리커스 관련되는 부분은 브리스톨 마이어스 케어의 넘버원 매출액을 거두고 있는 엘리커스를 이 주사용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경구용으로 하던 걸 주사용으로 바꾸어서 이 복용에 이제 그 편의를 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항남 공장의 신축 관련되는 부분을, 그래서 중견제약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보통 이제 1000억 정도면 중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5천억,
이렇게 넘어가는 어떤 단계로 장기적인 어떤 방향성을 잡는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계열 종목인 이노베이션이 작년도에 영업 손실은 55억 정도를 거뒀다. 그래서 연결 기준입니다. 뭐 재무제표에 보면 연결이 있고, 뭐 별도가 있고, 개별이 있고 그래요. 보통 이제 지분을 통해서 자회사 형태가 있으면 이제 대부분 IFRS 기준에서는 이제 연결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아예 이제 뭐 자회사가 하나도 없으면 이제 뭐 개별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별도 기준을 보는데 이제 기본적인 스탠다드는 이제 연결로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253억 정도, 단기 순손실은 적자폭이 확대된 59억이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장기 이제 부분을 좀 살펴보면 여기 이제 10년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 이제 아이투자에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따왔던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그 작년도 데이터가 아직 여기는 아직 그 결산이 해서 업데이트가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기로 이제 작년도 9월 달에 흐름을 보면 이제 이건 분기별로 쭉 나온 거고 여기도 보면 이제 연결이 아니라 이제 개별로 나와 있어요. 연결로 하면 이게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뭐 개별로 이제 이노베이션 흐름을 보게 되면 그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흑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진 않죠. 이제 적자가 대부분인 분기, 그러니까 2022년도 2분기부터 보시게 되면 분기별로 보면 지금 작년도 이제 재작년도 1분기 때 이제 한 2억 정도 영업이익을 개별로 좀 거두고 난 다음에 그 대부분 좀 소폭의 적자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훨씬 이제 손실 규모가 좀 커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스텝은 과거 이제 노터스죠. CRO를 이제 사람에게 하는 이제 임상의 CRO가 아니라 이 동물이나 세포주 단계에서 하는 이제 비임상, 전임상 전문적으로 하는 CRO죠. 여기에 200억 규모의 CB를 발행했다.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이오스텝이 이제 돈이 많이 좀 필요하냐 이래 뭐 좀 한번 여기는 바이오스텝의 재무상태표를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하고 이제 부채 자본인데 자본 총계 대비해서 부채가 한 50%도 안 되거든요. 요런 어떤 상태에서 순원금 상태가 작년도 이제 3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116억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자산 1년 안에 이제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 615억 정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막 유동성이 막 필요해서 하는 정도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내용 좀 살펴보면 200억이니까 작은 규모는 아니잖아요. 근데 3호니까 공모가 아니니까 딱 정해서 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그 HLB 생명과학도 들어가고 이제 제넥스도 여기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12 발행 쪽에 그 다음에 레오니 신기술 조합제 7호 오름정보하고 이제 헤이먼은 이제 HLB 뭐 파나지나 글로벌 할 때도 3호 할 때 항상 좀 자주 오르는 이제 투자 주체예요. 그러니까 늘 좀 HLB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채권 투자를 하고 있는 그리고 뭐 표면 이자율하고 만기 이자를 보면 표면 이자율 자체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채권 만기를 통해 가지고 뭐 이자 수익을 하기보다는 주식 전환을 해서 성과를 내겠다는 것에 투자를 하는 쪽에 어떤 그 서로 이제 이해가 맞아서 지금 이제 발행되는 부분이고 만기는 2028년입니다. 전환가액은 2282원이고 이건 뭐 고정된 게 아니라 기준입니다. 기준. 그 주가에 따라서 이제 또 하향 리피싱 될 수 있고요. 그 주가 하락에 따라서 하향 리피싱 관련되는 부분들은
1598원까지 이제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올라가게 되면 또 상향 리피싱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될 주식 수가 876만 주. 만약에 이제 주식으로 전환되게 되면 전체 발행 주식 수의 9%니까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가지고 뭐 할 것이냐? 결국 이제 바이오스텝 보면 인력 채용 관련되는 부분에서 인건비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이제 올해부터 40억, 내년도에 30억, 그 다음에 내후년도에 30억, 요 합하면 100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규 관련 탑업인 투자 대상은 원래 이제 노터스일 때도 이제 여러 이제 지분 투자를 해서 성공적인 부분들을 많이 했는데, 나머지 100억은 또 이제 자금을 통해서 또 M&A 형태의 부분을 또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HLB는 뭐 강보합권이었고요. 테라퓨틱스는 여전히 지금 이번 주 들어와서 계속 이제 5일선 이평선에 좀 저항을 받고 있으면서 밑단에는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이제 하단 태깅을 좀 하고 있죠. 하방 태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상방 태깅은 이쪽에서 이제 급등할 때 하는 거고, 반대로 지금 하방 태깅을 지금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HLB에 연동하는 제약 같은 경우에도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5일선 저항을 받으면서 하방선 쪽으로, 이제 만약에 내일 이제 이 부분이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추세 지표를 나타내는 일봉의 파라볼릭자도 이제 바뀌게 되겠죠. 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올려줘야 되는 어떤 흐름이 이제 목요일, 금요일 반드시 좀 양봉이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입니다만, 여전히 이제 이 양봉으로 좀 진행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일선 부근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 연속 일단 양봉입니다만,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뭐 신뢰도는 작습니다만, 일단 목요일, 금요일 전체적으로 양봉을 HLB 쪽에서는 나와야 되는 어떤 상황이죠. 자, 이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지를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장중에는 텔레그램 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 아래 링크 되어 있고요. 입장 관련되는 문의는 문자 주시면 안내 드리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